뭐지? 왜 내가 들은 거하고 결과가 다 다르지? 이상하네. 자, 일단 27페이지에서요. 아마 그 지문이나 후딱 받고 가자. 어디서부터 지문을 받아야 돼 이거? 자, 두 번만 외칠게. 두 번만. 10 11 11 없겠지 뭐. 14 15 채점 다 해놔야 된다. 답지 다 올렸다. 15 없어. 16 17 안 풀었니? 나 이거 아니었니 오늘? 아니었어? 20초까지 27초까지 풀어보면 좋다. 그럼 좋은데 나는 좋기 싫다. 그래서 다들 20까지만 했다. 그래도 여긴 들어가잖아. 17 아니 없어? 질문할게. 18 출력 포함인데? 뭐라고? 11번? 얘기하고 있었구나 계속. 야 18 야 혁준 없어? 저 취업 다 쳤어요. 진짜? 실력이 있네? 자 그럼 11번 할게요. 얘네 좀 많이 잘해요 이제 수능 수업도 할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한 두 사람 정도만 좋아할 것 같은데. 11번 보면은 자 이제 그래프가 다른 것 같대. 그래서 이제 극한할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 생각해.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0의 우극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0보다 살짝 큰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0.1을 대입한다 생각해. 왜냐면 극한도 결국 대입 과정이야. 그럼 0.1을 대입하게 되면 2.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9는 3이랑 가까운 숫자야? 2랑 가까운 숫자야? 3이랑 가까운 숫자인데 3보다 살짝 작으니까 3의 좌극한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쌤 이거 너무 싼티나요. 좀 멋있게 하고 싶어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이해되면 그냥 이거 써먹어도 돼요. 3-0의 우극한이니까 0의 우극한 이렇게 써볼게. 그럼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배라는 작업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결국 0에 가까운 숫자라고 돼 있긴 하잖아.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분류로 보면 돼. 0하고 플러스 이렇게 두 개 나누면 돼. 왜냐면 각각의 역할이 달라. 0은 숫자죠. 플러스는 방향을 뜻하죠. 플러스니까 오른쪽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두 분류로 구분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돼요. 그러면 0은 어차피 3 빼기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뒤쪽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 이게 숫자 파트잖아요. 그럼 3 빼기 0이 몇이죠? 3이잖아요. 그래서 3의 좌극한. 이렇게 하면 조금 멋스럽게 할 수 있고요. 뭐 대부분 귀동으로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3의 좌극한은요. 3의 좌극한은 이제 왼쪽이니까 2에 가까워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2의 우극한도 해보잖아요? 멋스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2의 우극한 빼기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랑 방향 파트를 서로 나눠요, 너네가. 그럼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숫자만 계산하면 몇이야? 1이고 방향은 뭐 앞에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1의 우극한을 푸는 거죠. 싫어? 알았어. 그럼 2의 우극한이
2.1이잖아. 대입하면 1.1이잖아. 그러면 1에 더 가까운 숫자지 2에 가까운 거보다. 근데 1보다 살짝 크잖아. 그럼 1의 우극한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의 우극한을 구하면은 1이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면 대입해봐. 또 멋스럽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는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하면 3이 될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3의 우극한 푸는 거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1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 3.1인 거 아니야. 그 3보다 살짝 큰 숫자잖아. 4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3의 우극한 이니까 0이 나오겠지. 그래서 2랑 1이랑 0이랑 계산하면 되니까 답은 3이겠죠. 자,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너는 아예 안 들었으니까 오늘 혹시 듣다가 의문 생기거나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봐잉. 혹시 모르니까. 없죠? 전 없지. 너 자꾸 멍 때리는 습관이야. 자, 이제 한수의 극한 얘기하고 있었고, 자, 이거는 뭐 숙제가 아니었다고 하니까요. 네, 수요일에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이 27쪽까지 풀면 좋다고 했는데 27쪽까지 다 했어? 못 푼 거예요? 두 문제 다? 그러면 두 문제 다 합시다. 이 밤하늘의 별씨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 오셨다는데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서 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니까. 자,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너네가 극한을 계산하게 될 건데 당연히 제목답게 함수다 보니까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너네가 1차적으로 연습할 때 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대부분 길이, 넓이 요딴 거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무조건 스타트라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 활용에서는 첫 번째 스타트가. 그래서 지금 P라는 좌표가 T, 루트 T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문제 읽어보시면 뻔하겠지만 지금 P에서 수선점을 내는 게 R이에요, 현재. 그럼 P와 R이 어떤 좌표가 동일하겠어요? Y가 동일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루트 T가 될 건데 그럼 얘는 0, 루트 T라고 Y좌표를 잡겠지. 그리고 나서 Q는 지금 현재 뭘 없어. 뭐 적혀있는 것도 없죠. 그럼 문제 쓱 봐야죠.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니까 뭐 먹으려고? 자, 그러면 T 플러스 저렇게 새끼 저거 T 플러스 2, 루트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하라고 했어? 문제가 이제 너네가 끝에 보면 나와. 뭐 구하래? 뭐 구하래? 뭔 넓이인지를 알아야 될 거냐? PQR의 넓이잖아.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PQR이니까 요 삼각형이 됐어. 가로 길이를 얘로 PR로 잡아야겠지. 그치? 신발끈 같은 거 쓰지 마, 이제. 그럼 고일 전용이야. 신발끈 쓰지 마. 그런 거 안 나와, 이제. 연장해. 자, 그러면은 높이는 이렇게 수선 내린 거면 수선 내린 게 높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가로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T가 되겠죠. 높이는요, Y끼리 빼면 되잖아요. 여기 Y랑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T 플러스 2 빼기 루트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문제를 풀어본 별씨, 여기까지 과정이 쌤이랑 동일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못했습니까? 그럼 못 풀 수가 없는데? 칭찬합니다. 자, 그럼 이제
ST 찾을 수 있겠고 ST분의 루트 T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식 가자고요.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ST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다 구해놨고 높이도 구해놨어요. 그거 분의 루트 T죠. 자 그럼 이제 유형 구분을 해야겠지. 자 무한대 요 짝으로 갑니다. 무한대죠. 여기 무한대죠. 여기 뭐예요? 왜? 아니 무한대 빼기 무한. 그렇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우리 네 가지 유형 배운 것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루트 있으면 뭐 하라고? 유리하라고. 그럼 유리화를 하자고요. 그럼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분자 2 되고요. t하고 분모 암산하면 몇입니까? 유리 암산했죠? 2죠? 아 그럼 이 괄호치지도 맙시다. 2하고 여기 분자에만 괄호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못했나? 약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분모 최고차수 몇 차입니까 이제? 1차죠? 아 맞다 이거부터 해야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풀었더니 지금 5분의 5로 바뀌었어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꼴로 이제 바뀐 거 아니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차수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모 차수 몇 차야? 최고 1차. 1차잖아. 분자 몇 차야? 1차. 일수밖에 없어 사실. 안 나오면 답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뭐 해야 돼? 분배를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분배를 해서 여기 루트 t랑 여기 t랑 곱해가지고 t제곱이 됨으로써 루트 베껴가지고 t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서술형에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차수 작은 건 지워버리라고 했잖아 그냥. 그럼 여기 2만 딱 지워지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t 여기서 t 나오겠지. 그럼 t분의 2t인 거 아니야. 그래서 2가 되겠지. 별 됐니? 혹시 2t가 되고 싶어서 질문했니? 2t 알죠? 이거 몰라요? 몰라요? 로봇 로봇이야? 외계인. 외계인이죠. 로봇 외계인 로봇 아닌데요? 외계에서 날아가요. 외계인이에요. 여기 요구하는 거 몰라요? 자전거 타고? 교양 좀 쌓아라 야. 제가 단지 야 그래 넌 이과긴 하니까. 됐다. 이과인데 뭘 알 필요 있냐? 자 얘도 보자. 얘 좀 어려운 거니까. 자 얘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의 점 a 뭐예요? a, 0 여기 x축 위의 점이 있습니다. 야 그럼 요 선은 y축에 평행한 선인데 a, 0 지나고 있으니까 이 선의 정체는 뭐겠소? 요 선의 정체는 x는 a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겠지? 그라고 지나고 자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8분의 1 x 제곱하고 만나는 걸 a라고 하재. 야 그럼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걸 쪼매난 거. 그치? 자 그럼 이 a는 a, 8분의 1 a 제곱인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하고 잘라요. 이렇게 하나씩 봐요. 아예 오셨어요. 이거 비를 엄청 맞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다행이군요. 그거 제 이거죠. 자 그러고 일단 우리 별이 원방 나와서 쫄았겠네?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어우 중심 찾는 것도 까먹었구나. 오케이 알려줄게요 다시. 자 중심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제곱 안에가 0대개 제곱 안에가 0대개 몇 콤마 몇이니? 네 0 콤마 심지어 적혀있네. 말을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나요. 반지름은
1 여기다 루트 때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반지름이 1입니다. 근데 거기서 x축하고 만나는 저 x축에 가까운 거부터 차례대로 BC라 하지 모르겠고 그냥 요거야.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고 하래? 아까 말했잖아. 넓이 아니면 길이 구하는 작업밖에 안 한다고 극한 활용에서는. 깜짝이야. 자, 그러면 PB분의 PA 곱하기 PC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활용을 할 때 너네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뭘 잡는 게 중요하다고? 까먹었지? 좌표. 오, 좌표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B랑 C는 X좌표가 둘 다 몇이니? A인 거 확인되지? 그럼 A를 대입하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야, 근데 더럽지 생긴 게. 그럼 일단 패스. 필요하면 구하자. 어차피 구할 줄은 아는 거잖아. 그러고 보자. 그러면 AC 구해야 된다. 얘. PB분의 PA 곱하기 PC지? PB가 점 B의 무슨 좌표니? Y. Y좌표잖냐? PC는 C의 Y좌표죠? 아, 구해야 되네 결국. 그럼 뭐야? 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A를. 그럼 대입하면요 A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Y 빼기 1의 제곱은 1 빼기 A 제곱이고 Y 빼기 1은 뿔마 루트 1 빼기 A 제곱이어서 마이너스를 넘기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플러스는 뭐겠어요? 위에 거겠죠. 마이너스는 아래 거겠죠. 그지? 자, 그럼 뭐예요? 큰 새끼에서 작은 새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플러스 짜리에서 마이너스 짜리 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날아가냐? 잠깐만, 왜 빼 갑자기? 곱하랬구나. 자, 그럼 이제 식 만든다. 그럼 리미트 A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PB는 점 B의 Y좌표였죠. 그치? 근데 Y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짜리였잖아. 그래서 1 빼기 루트 1 빼기 A 제곱 분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A는 P 요거였네. PA 요거 Y좌표 말하는 거지. 그럼 8분의 1 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PC는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짜리니까. 자,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확인합시다. A 0으로 가죠.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니니까. 자, 분모에 대입해봅시다. 분모 어디로 갑니까? 분모 어디에 하나씩 바꿔줘요? 0에 하나씩 바꿔줘. 야, 오늘 처음 듣는 애가 먼저 대답하면 어떡해? 분모 0으로 가지. 분자 어디로 가니? 야, 여기잖아. 대입해라. 뒤질. 정신 똑띠 차리고 배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지. 0분의 0 꼴이잖아. 그럼 뭐 쓰는 거야? 0분의 0 꼴 풀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시사했다. 유리화. 유리화를 해야겠지. 얘들아, 초반에 이걸 해놔야지 너네가 나중에 편하다니까? 나중에 맡기지 마. 나중에 밑도 끝도 없이 뒤지기 어려워요. 초반에 잘해야 돼요. 이게 다 쌓이는 겁니다. 입번끝만 해줘요. 아, 당신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럼 유리화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유리화를 할 때 이 친구 유리하면은 맴매 맞을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화나 인수분해나 하는 이유가 뭐였어? 누굴 지우려고? 원흉을 지우려고 했지. 그럼 분자에서 0이 되는 건 얘 때문인 거야. 얘 아니야. 얘 0 대입하면은 이거 2야.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만 유리화를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유리화는.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화 하면은 분모 암산해야겠지. 제곱 빼기 제곱이지. 마이너스 분배하는 거 조심하고. 그럼 분모 뭐 나오니? 그렇지, A제곱 나오지. 그리고 분자는 8분의 1 A제곱 1 더하기 루트 1 빼기 A제곱
그리고 얘 플러스인 걸 위아래로 곱할 건데 결국 얘랑 어때? 생긴 게 똑같죠? 똑같으면 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굳이 손가락 아프게 똑같은 거 또 쓸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원형 지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0만 대입하면 되니까 8분의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까지가 등장합니다. 끝! 별이 원방에서 손 났구나. 중심 구할 줄 알겠어? 아니 진짜 타이머에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알겠어. 이거 별이 눈이랑 닮았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갈게요. 아, 눈 아파 씨. 자, 이제 우리 극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당연히 다 응용하는 거예요. 자, 미리 하나 얘기할게요. 자, 수학 2 있잖아. 수학 2는요. 모든 단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은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울 때 지수로그 필요 없잖아요. 수열 배울 때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공부가 가능하거든. 수트는 지금 현재부터 끝까지 있죠. 적분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개념을 안 한 순간 와다다다다다 다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극한 여기서 지금 배웠죠? 연속 배울 때 나오고요, 미분 배울 때 나오고요, 적분할 때도 다 나와요.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연속에서 배웠던 게 또 미분에서 나오고 적분에서 나오고요, 미분에서 했던 게 또 적분에서 나오고요, 적분에서 적분이죠. 네, 그렇게 싹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너네가 개념을 절대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네가 이걸 통해서 지금 당장 한 2, 3주 수업을 통해서 너네 수투 실력 자체가 결정이 됩니다. 잘 챙겨가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빠지거나 그럴 때 잘 영상 보시고 챙겨보시고 클리닉 같은 시간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물어보시라고. 그래야지 너네들한테 실력이 쌓이고 도움이 되는 거라고.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알지? 그래서 이 응용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말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거를.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거, 설마 저거 꺼지니 이제? 자, 그래서 문제는 수요일에 드릴 거고요. 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점점 밝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함수의 극한에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랑 이게 두 번째 요 정도밖에 없는데, 자,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너네 함수의 극한 좀 배웠네, 좀 친해, 안 친해가 이 개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뭐냐면 너네가 자, 이거부터 얘기해봐. 어느 것에 대한 탐구이냐면 0분의 0꼴에 대한 탐구이거든요. 너네가 일반적으로 그 0분의 0꼴을 풀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갔던 게 0분의 0꼴이지.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분모가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간대. 근데 분자는 몰라. 수렴, 그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근데 걔를 계산했더니 어떤 실수가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풀어서 실수가 나오면은 뭐 한다라고도 얘기하지. 두 글자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0분의 몇인진 몰라. 근데 수렴을 했대. 근데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라는 개념과, 두 번째, 이번엔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자는 몰라. 이제 잘못 얘기했다. 아까 똑같은 거 얘기했잖아. 분모가 0, 몇으로 가는지 몰라. 근데 분자는 0으로 가. 맞는 건가? 나 순간 딴 생각하면서 얘기하다가
근데 걔도 수렴했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정착화시킬 거야, 개념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보자. 두 함수 f랑 g가 나와 있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라고 했고, 그리고 괄호 열고 알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라고 돼 있죠. 너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위에는 실수라 돼 있지. 아래는 뭐라고 돼 있어? 0이 아닌 실수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구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따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 줄게요. 자, 얘가 알파로 수렴을 했어요. 뭔진 몰라. 근데 여기 0도 포함되는 실수야.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0이래. 그럼 gx는 0으로 수렴한다지. 근데 얘는 분자냐 분모냐? 분모지. 그거 2면 f도 0이래지. 얘는 뭔데? 분자죠. 자, 요약하면 뭐예요?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야. 수렴했다. 이제 앞으로 그거라는 거야. 앞으로 너네가 문제 풀 때 있죠. 왜 거냐? 네?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 열심히 들었어.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수렴했대. 그럼 뭐도 0으로 간다고? 분자도 0으로 간다고. 그리고 제발 증명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증명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안 어렵다. 자, 어떤 걸로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극한의 성질은 뭘 따진다고 했지? 정리 잘하라고 제발 좀. 성질은 내가 무조건 2번부터는 성질은 사칙연산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들으면 말고 성질하면 사칙연산이구나 딱 생각하자고. 그럼 사칙연산은 언제 100% 수렴한다고 했어? 성립한다고 했어. 사칙연산은 두 개 다 수렴할 때였지. 근데 어떤 사칙연산만 조심하면 됐어? 나눗셈. 뭐가 0이면 큰일 나서, 분모가 0이면 큰일 나서지. 그거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야?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식 자체가 수렴하고 이 식도 수렴하지 지금. 그럼 이 식과 요 식과 요 식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제 너네가 생각할 시간이야. 그럼 저거 두 개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그 중에서 하나를 해서 F를 만들 거야. 왜? F가 궁금하니까. 둘이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럼 둘이 곱한다는 거는 사칙연산 중에서 곱하기 한 거지.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용인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칙연산에서 조심하라고 했을까? 나눴어요. 지금 어떤 연산했지? 없어요. 조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곱셈을 한 거잖아요. 나눗셈을 한 게 아니고 건영씨. 근데 평소에 조심하라고 하시지 않나요? 나눗셈만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말고 평소에 평소에 곱하기 아니면 생략할 때는 뭐 말하는 거야? 아닌 것 같아요. 뭐지? 평소에 뭐 생략인가 못 할 때 조심하라고. 뭔지 알아봐 숙제야. 네. 너 수요일에 물어본다. 나 이런 거 잘 기억한다. 나도 궁금하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제약 없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곱할 거예요 바로. 그럼 여기 둘이 곱하면 F 나왔죠. 리미트 F. 그치? 우변은 몇 대입니까? 0이죠. 그럼 좌변이 리미트 F죠. 우변이 0이죠. 증명 끝났습니다. 요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자,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했대. 그럼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자. G분의 F가 수렴했지 똑같이?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 0이 아닌 실수라고 돼 있지. 여기가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자. 리미트 f가 뭐면? 무슨 소리야. 리미트 f가 0이면이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분자. 얘는 분 뭐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요약하면 뭐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수렴은 하되 뭐가 아닌 숫자로 수렴하면. 자, 그럼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야. 알파가 0이면 이거 성립 안 한다는 소리야. 정확히 얘기할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언제? 몇으로 수렴해버리면? 0으로 수렴해버리면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면 100%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러면 증명해보자. 0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그럼 이번엔 이 둘을 연산을 해서 둘 다 수렴하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G지. 둘이 뭐 하면 나올까? 어떤 연산을 하면 나올까? 나눗셈을 해야 되지. F 나누기 G분의 F를 하면 곱하기 역수로 바뀌잖아. 그럼 나눗셈을 해야 되겠고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거지. 그럼 역수는 이 알파가 역수가 되겠지. 나눗셈 할 때 뭐 조심하라고? 분모잖아, 분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했지. 근데 얘를 나눗셈 할 때 얘가 분모로 들어가잖아. 알파가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 알파가 0이면 안 되겠지, 나눗셈이니까. 그쵸?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오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0이 아닌 실수였으면 알파분의 1이랑 0이랑 곱하는 거잖아. 그럼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분모도 0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확인해 봅시다. 둘이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는데 이게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분모로 들어간다는 소리지, 알파가. 그래서 알파분이 0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가 0이면 안 되잖아, 나눗셈 할 때는.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면 알파분의 0에서 0 나온다. 즉 분자도 0으로 간다. 분모도 0으로 간다. 이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약합니다. 진짜 이거 고난이도, 진짜 이거는 정말 고난이도에서 정말 자주 쓰는 개념 중에 하나고 너네 내신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자주 나와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했대요.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그 수가 수렴했대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자.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된다고요. 왜냐고?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 둘이 뭐 하면 되니까? 곱하면 되니까. 이 연산을 잘 기억해야 돼. 연산을 잘 해야 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산을 신경 써야 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서 분모가 0으로 갔어.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돼야 한다고? 얘가 0이면 안 된다고. 왜? 둘이 어떤 연산할 거니까. 나눗셈 할 거니까.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모의고사로 따지면 28번급 정도의 난이도로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너네가 내신에서는 가장 많이 맞닥뜨릴 게 기억, 니은, 디귿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명 합답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적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연습해 볼 거예요. 일단 지금 미리 보여줄게. 자, 여기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할게요.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자, 둘 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뭔지 모르죠, 우리 현재. 자, 그때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리미트 f랑
리미트 f 더하기 g 값이 뭐 한대? 존재한대지. 자, 그럼 얘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4층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명심해. 두 개가 수렴한다 이런 말을 아이씨 자꾸 주면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구나. 나눗셈만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보면 돼요. 그럼 둘이 어떤 4층 연산 하면은 g가 나오죠? 마이너스 하면 나오죠. 빼면. 둘이 빼면 나오죠. 그렇지? 뭐 어디서 어디 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연산 빼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빼기는 제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약이 있는 건 나눗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야. 보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니은 얘네 둘이 존재하면이라고 돼 있지. 또 4층 연산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근데 이 둘을 가지고 g를 구하려면 어떤 연산 해야 돼? 나눗셈 해야 되지. 근데 나눗셈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f야 fg야? fg. f가 0이 아닌 걸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존재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0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0이면 안 되잖아 나눗셈에선. 그래서 니은 땡인 거야. 디귿 본다. 자, 디귿은 얘랑 얘 값이 존재한데 4층 연산 마음대로 해도 되죠? f 구하고 싶대요. 왜? 그러니까 f 구하려면 둘이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는 제약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요. 리을도 볼게요. 리을은요. 얘네 둘이 뺐을 때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니? 오케이? 자, 근데 너네가 이걸 가지고 얘 만들려면 이걸 뭐 해야 돼? 이항시켜야 되는 거잖아 결국. 그럼 이항시켰다는 건 뭐야? 리미트를 분배를 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극한 성질할 때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야? 4층 연산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의 의미는 리미트를 분배해도 된다는 의미였잖아. 근데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 f, g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물며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g가 뭐 수렴한다 이런 거라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리을에는 그런 정보가 있냐고. 얘밖에 없지 지금 조건이. 그럼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f랑 g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리을 땡인 거야. 그리고 얘에 대한 유명한 발레가 있으니 이제 적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레는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발레입니다. 방금은 쌤이 논리로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문제집이나 너네가 문제 풀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막말로 미적분까지 해서도 쓰입니다. 이 발레는 되게 근데 단순한 발레예요. 꼭 외워줍시다. 자,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1, 1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gx가 마일 1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정말로 많이 쓰이는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를 0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한할 때는 두 번 풀어야 되죠. 우극한 한 번 풀고 좌극한 한 번 풀어야 되지. 자, 그럼 우극한일 때 풀게. 0의 우극한. 그럼 0의 우극한이면 F 얘가 우극한이고 얘가 0의 좌극한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했지. 그럼 F 0의 우극한 몇이죠? 마일. G도 마일. 빼면 0 나오죠. 좌극한도 어때요? 빼면 0 나오죠. 그러면 얘랑 얘랑 빼기에 대한 건 수렴하죠. 0으로 지금. 근데 F 수렴해요? 안 하죠. G 수렴해요? 안 하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등식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커트입니다.
유명한 발레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더 활용돼가지고 뭐 이게 숫자가 자리가 바뀐다든지 이 정도밖에 활용이 더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요 틀을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일단 먼저 했어요.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따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갔어요. 그럼 분자도 반드시 뭐로 가야 돼요? 수렴하려면 0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분자가 0으로 갔어요. 그럼 분모는 0으로 가야 될 때는 알파가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는 분모가 굳이 0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정말 단순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일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분자가요 0이 아닌 아무런 실수에 가까워졌다 칩시다. 뭐 1, 2 이런 거에. 그럼 그걸 단순하게 얘기한 거야. 0분의 2지. 근데 0분의 2는 뭐지? 발산한다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왜냐면 엄청 작은 숫자를 역수 뒤집어 까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렴할 수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갔으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이번에 분자가 0으로 갔대. 분자가 0에 가까워졌대.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가까워졌다 치자. 2로 가까웠다고 치자. 그럼 2분의 0은 몇이야? 0이라고 얘기하잖니. 그러니까 즉 분모는 굳이 0이 아니어도 수렴하게끔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0이면 0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0이 나오면 안 된대. 그럼 2분의 0, 뭐 3분의 0 이런 꼴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내 결과가 지금 0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0분의 0 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 지어도 돼. 오케이? 분모가 0으로 갔어요. 그럼 수렴하려면 반드시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이해되죠? 이제. 자, 근데 분자가 0으로 갔대요. 분모 무조건 0으로 갈 필요 있어요? 수렴할 때? 아니에요. 0으로 수렴할 거면 분모 0이 아닌 숫자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고 싶습니다. 그럼 분모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맞죠? 다시 말할게요. 이거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로 많이 나와요. 이건 빈도수가 더 커요. 5년 중에 3년 4년 나옵니다. 5년 동안이라고 치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지? 자, 이해해주고 잠깐 봅시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그러면 1. 분모 몇으로 갔네? 0으로 갔지? 수렴하고 싶지?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첫 번째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할 것이야. 그럼 결국 0분의 0꼴이 됐지, 문제가. 그럼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단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밖에 없다고 했지. 근데 얘는 루트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겠어?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분자를. 근데 이 새끼가 원흉이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날로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해설지랑 비교해 줄게. 해설지를 먼저 오히려 보는 게 쌤이 말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뭐냐면 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체크됐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그리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귀찮잖아, 이런 거 하는 게. 그쵸? 그래서 쌤이 너네들한테 제시할 방법은 뭐냐면요, 이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 새끼가 원흉이잖아. 근데 0분의 0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원흉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원흉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만 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이거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이어야겠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 딱 쓰겠죠. 그리고 나서 상수항이 뭐예요 지금? b니까 여기 상수항할 때 b 되려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일단은 마이너스 b라고 적혀 있어야겠지. 네, 이렇게 인수분해 날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지금부터 우리 무조건 날로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누굴 쌤이 아예 신경 안 쓰고 저거 인수분해했니? A를 아예 신경 안 쓰고 인수분해했지. 결론 얘기할게. 알아서 돼. 알아서 맞춰줘. 보여줄게. 처음이니까. 자, 얘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1 플러스 bx 더하기 b. 자, 여기까지 되지. 자, 얘랑 연결지어. 1 플러스 b가 뭐야?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지. 플러스 a 되지. 알아서 맞춰줘요. 알아서 맞춰지니까 뭐다? 우린 안심하고 2차항 개수랑 상수항 보고 인수분해 날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right now. 오케이? 벙 영어 좀 잘했다. 자, 약분 되죠? 자, 1 들어갈 거죠? 자, 그럼 원형 지워졌으니까 1 대입하면 1 빼기 b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 괜찮니? 아이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뭘 어떻게 참아라. 얘 극한값을 지금 계산한 거지 결국 얘로. 근데 우리 극한값이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어야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여야겠지. 얘 푼 게 A니까. 그럼 b 나왔으니까 A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A는 1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쓰인 거는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 당연히 0으로 가야지 수렴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할 때 0분의 0 풀 때 인수분해할 때 원흉을 지우는 거니까 x-1이 원흉이면 인수분해했을 때 당연히 x-1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려요? 솔직히 해서 좋네요. 자, 2번 갑니다. 자, 이번엔 분자 몇으로 갑니까? 분자 0으로 가죠. 자, 다시 강조할게요. 이게 너네가 가장 놓치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여러 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네가 귀찮더라도. 분자가 0으로 갔어. 근데 얘가 수렴했대. 그럼 분모 굳이 0 아니어도 돼. 5분의 0도 0이고 100분의 0도 0이기 때문에 분모 굳이 0이 아니어도 돼.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뭐야? 0이야?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지. 그러려면 분모도 0이어야 돼. 오케이? 정말로 이걸 많이 까먹어서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안 마주치거든, 이 말을. 그래서 일단 분자 0으로 갔으니까 분모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첫 번째 루트 2 플러스 a 그냥 는이라 합시다. b라고 할게요. 오케이? 넘기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0분의 0꼴이 됐죠? 무슨 말? 유리화를 하겠죠, 이제. 자, 그럼 분모 암산합시다. 분모 암산하면 x 플러스 a 빼기 b제곱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리고 분자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까지 되겠죠. 쫄지 마세요. 왜 또 씩 웃어요, 저 새끼는? B라는 게 거의 똑같이. 졸라 미안합니다. 니 쓰는 건 보자. 야, 미안하다. 아니. 알아서 그래, 이 개질려서. 6이야. 얘 B야. 이건 B 같이 생기지 않았어? 맞짱 뜰래? 자, 그럼 봐봐. B 제곱이 뭐죠? 2 플러스 A죠. 대입해보세요. 2 플러스 A 대입하면은 여기 A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2 생기겠죠.
결국 뭐예요? 똑같은 목표인 원흉 지워지는 거예요. 쫄지 마요. 쫄지 마. 자, 그럼 이제 이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a 더하기 b겠지? 근데 루트 2 플러스 a가 결국 뭐야? b니까 그냥 2b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럼 2b가 6이니까 26 아니야, 2b야. 2b는 6이지. 그럼 b는 몇이니? 3이지. 그럼 b가 3이니까 루트 9가 3이죠? 그럼 a는 몇이어야겠네? 7이어야겠죠? 네, 끝났습니다. 묻지 마! 왜 다르잖아. 이건 시그마인데. B, U, 시그마야. 몰라. 말로 할게 그냥. 아무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0분의 0꼴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이제 관련된 유형 얘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보자. 자, 극한값을 이용해가지고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나 조건 두 개 나와 있거든요. 자, 얘도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100% 출제됩니다. 네, 근데 이 유형이 안 나왔다? 그럼 쌤은 그 다음날부터 수업을 안 나오겠습니다.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긴 한데.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너네가 그렇게 와닿진 않을 건데 나올 때마다 좀 체크할게.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세뇌를 좀 시킬 거야. 이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좀 많아 원래. 근데 이제 그걸 단원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단원을 하나 배울 때마다 얘도 하나 늘어. 그래서 이게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되게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 처음이니까. 자, 뭘 할 거냐면 다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차수랑 개수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우리 건영이 못 알아보겠지? 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지? 와, 네, 감탄까지 해? 저 개새끼처럼? 자, 다항함수가 나오면 차수랑 개수를 무조건 개수가 아니고 개수를 무조건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거 세뇌시킬 겁니다, 이제. 그때, 자, 아무튼 이걸 만족할 때 F0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식이, 자, 여기는 무한대로 오겠고요. 여기는 3으로 가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차수랑 개수를 잡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자, 그럼 왼편, 가 조건을 먼저 풀어야 될까? 나 조건을 먼저 풀어야 될까? 가 정해집니다. 누굴까요? 나. 왜? 나를 하면은 x를 해요. 뭘 해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입. 아니. 대입해서요? 아니. 대입을 한다는 것은 함수 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F3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도 좀 아닌 건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얘는 0분의 0꼴이고 3 때문이지. 그럼 분모 0으로 갔지.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3 넣으면 F3이지. F3이 0이지. 그럼 얘는 함수를 구하는 거야? 함수 값을 구하는 거야? 이것도 구분 잘해야 돼.
함수 값을 구한 거야. 그치? 그러면 함수를 안 거야? 함수를 안 건 아니란 거야. 수많은 점들 중 단 하나의 점만 구했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우리 쌤이 여기서 지금 얘기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함수의 차수랑 개수를 잡자는 거거든. 그럼 얘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무조건 얘부터 먼저 풀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닥치고 얘부터 풉니다. 너는 얘기할 수 있을걸요? 저 F 차수 몇 차여야 될까요? 2차. 네, 2차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F가 몇 차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무한으로 가잖아. 약간 너네 머릿속에 이참수 딱 그려. 이참수 딱 하나 그려. 머릿속 그려. 할 때 해. 이참수 그려. 그리고 x를 무한히 키워봐. x를 계속 키워봐. 그럼 y값 어떻게 돼 계속? 커지지. 그러면 무한대란 말이야 얘가. 그치?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도 무한대여야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뭐 2, 3 이렇게 상수면 몇 나와? 0 나오잖아. 근데 0 아닌 숫자 나왔잖아 지금.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려면 차수가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된다라고 계속 정의해댔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F 2차여야 돼. 또한 그 2창의 개수는 몇이어야 될까요? 면 되겠죠. 왜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해요? 최고 차수만 보잖아요. 그럼 2차분의 2차에서 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가 2x 제곱 꼴이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fx가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까지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무조건 얘를 무조건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차수랑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차수랑 개수를 잡는 걸 꼭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애들이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 자, 다항함수 나오면 그게 가장 먼저고 그걸 못 구하는 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 단계를 건너뛰어. 그래서 뒤쪽에서 뭔가 막 식은 만들어. 근데 얘가 몇 차인지 몰라서 못 풀어. 지금 현재 고3 애들 다 그래.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래서 여기는 처음 배우는 이 시점부터 특강 이후 처음 배우는 이 시점부터 세뇌를 하자고. 다항함수 나온 순간 차수랑 개수 잡는 아이디어부터 출발이야. 그걸 도저히 못 잡겠어. 그러면 다른 걸로 가는 거고. 알겠지? 알았어. 자, 여기서 했어. fx 나왔지?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를 풀어야 돼, 이제. 근데 여기서 아까 혁진이가 얘기했다시피 3 넣으면 몇 되냐? 0 되죠? 그럼 분자도 0 나와야겠지? 그럼 즉 F3은 0이지? 여기서 반증하는 거 2, 3이 뭐겠네? 근이겠지. 즉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인 거야? 3이 아니고 인수면 식으로 얘기하죠. x마 3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0분의 0 꼴인데 인수분해하는 유형이니까 자, 분모도 인수분해 되니까 가볍게 해주시고 f도 인수분해했을 때 x-3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제? 원준아 책 그다 안 줬어요? 프린트? 있죠? 깜짝 놀랐어. 아까부터 안 하네. 그냥 보고 이해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얘는 없다고 그냥 멍 때리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자, 인수분해 했어요. 자, x만 3 했지? 자, 그럼 이제 요거씩 쳐다보면서 자, 그럼 여기에는 뭐부터 들어가 있어야 돼?
2x 그래야지 2x 제곱이겠지. 그리고 상수항 봐야 되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3분의 b여야겠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플러스 b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원형 지워지고 3 대입하면 3분의 6 빼기 3분의 b가 1이라는 겁니다. 왜요? 미안해요. 어? 뭐라고요? 4분의요?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4가 1이죠. 분자 4 돼야 되죠. 6 아니고 이거 뭐야? 얘는 6이야. 6 B. 자 그럼 이게 4 나와야 되지. 그 얘가 뭐였어야 돼? 2여야겠지? 그럼 B는 몇이야? 얘 2 되려면 6이지? 네, 그래서 B가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6 대입하면 fx 완성되니 안 되니? 된다는 거 확인되지? 완성됐어? 근데 문제 뭐고 하는 거야? F0이면 결국 뭐고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뭐고 하는 거냐고. 아 그래 B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들 말이 달라? 야 B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상수 B F0 그치? 근데 B 구해서 안 구했어? 구했잖아. 예, 그러니까 다 더 뭐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뭐 A 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다고. 물론 A 구해도 할 수 있지. 여기다가 6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이 문제 무조건 100%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 무한대랑 숫자 나오면 뭐부터 한다? 무한대부터 푼다. 왜냐면 다항함수가 나오면 뭐랑 뭐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차수랑 개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무한대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무한대부터 푼다. 확인됐지? 진짜지? 자,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영아 죽지 마라. 자,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소단원 끝나고 이 소단원 두 번째 거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함수 극한의 이제 대소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극한의 이제 특징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쪽인데. 증명하는 거에서 많이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는 할 일이 없습니다. 너네는 쌤한테 일단 원리만 설명 듣고요. 이거를 다 간단하게 야매로 풀 겁니다. 슈퍼 울트라 야매로 풀 겁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대신 선제조건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부터 볼게요. 자, 두 함수, 자, F랑 G가 있어요. 자, 근데 둘 다 수렴 안 돼. 둘 다 수렴 안 돼. 자, 그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괄호 1번처럼 이제 쓰여 있는데, 자, 이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뭐냐면 fx가 gx보다 크대요. 왜냐면 지금 적어주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따 그리고 밑에 다 그 책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는이 돼 있지만 쌤이 는을 뺐습니다. 이게 극한에서 특징인데, 일단 요거부터 알자. 얘들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서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좌극한만 얘기해 볼게. 좌극한은 예죠. 좌극한 값은. 함수값은 예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한값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리미트를 했어, 안 했어, 쌤이? 안 했지? 그럼 얘는 함수값 얘기만 하겠다는 거거든. x에다가
어떤 실수 A를 대입할 거라서. 그지? 그래서 함수 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gx가 더 크대. 근데 리미트, 즉 양변의 리미트 A로 갈 때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함수 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무슨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극한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극한 값을 비교할 때는 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왜? 놀랍지 아니합니까? 뭐냐면 함수값 비교할 때는 는이 없고 함수를 비교할 때는. 근데 극한값을 비교할 때는 등호가 생길 수 있어. 이게 사실 메인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죄다 여기 는으로 돼 있는 걸로 설명해서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 자, 예를 들어줄게. 가장 쉬운 예로 들게요. 자, x분의 1이라는 게 있고요. x분의 2가 있어요. 자, x는 양수입니다. 그럼 x분의 2가 더 큰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x 양수예요, 양수. 근데 이제 여기서 x를 무한히 보내볼게요. 둘 다. 다 너네 적혀있어. 필기할 거 없어.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리미트를 씌운 거죠. 근데 둘 다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아닙니까? 둘 다 몇입니까? 극한값은 0이죠. 즉 뭐예요? 같아져 버렸죠. 그치? 근데 무한으로 보낸 거 말고 다른 숫자로 하면 어때요? 무한대가 아닌 다른 숫자라면? x분의 2가 더 크겠죠. 왜냐면 지금 양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x분의 2가 항상 큰데 무한으로 보낸 순간엔 는이 된다는 거지. 이렇듯 g가 더 큰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경우에 따라 는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g가 함수값에서 더 크다 했을 때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까지 써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괄호 2번 얘기인데,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hx가 있고 얘가 fx보다 크고 gx보다는 작대.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해볼까? x분의 1이고 얘가 x분의 1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리미트를 해보는 거야. 무한히 이렇게 보내볼게. 자, 그러면 지금 보라색에서는 리미트를 안 썼지?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리미트를 첨가했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는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체크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지금 모르거든 우리가? 근데 얘는 지금 몇에 수렴하게 돼? 0에 수렴하게 돼. 얘도 몇에 수렴하게 돼? 0에 수렴하게 되지. 그러면 0 이상이랑 0 이하인 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요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게 극한에서 쓰는 대소관계예요.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건 대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문제 푸는 용도로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0에서 누르고 0에서 눌러서 얘가 0인 거거든. 그래서 일명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 먹는 샌드위치 말하는 거예요. 싹 귀엽죠? 이건 개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써있죠? gx가 f보다 크다고 반드시 리미트도 큰 건 아니다. 뭐가 붙을 수 있다. 는이 붙을 수 있고 우리는 항상 는을 붙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근데 다 이렇게 체크돼 있네요. 막상 여기 다 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뭐 필기할 거 나발이고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요약합시다. 결국 리미트 없는데 리미트 이렇게 하자. 리미트 붙이면 뭐 생기는 거야? 는 생기는 거야.
등호 생기는 거야. 자, 그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잘 봐봐잉.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여기 성립한대요. 자, 근데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 리미트 무한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뭐가 생길 거라고? 등호가 생길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이 몇이야? 무한으로 가는 거지. 2죠? 여기 몇이야? 2죠? 2에서 누르고 2에서 누르죠? 그럼 몇인 거예요? 2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걸 하나를 이걸 강조할게요. 야,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극한값이랑 여기서 발생하는 극한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지금 현재. 약간 만약에 달랐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럼 얘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얘 값을 알 수 있어, 없어?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소린데 그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걔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또 엄밀히 말하면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로 서로 다르면 고등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대학에서는 아니란 건데 고등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 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한 야매를 할 거야. 뭐냐? 얘를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요거 푼다고 돼 있지. 자, 정석대로 푸는 걸 일단 보여줄게. 왜 또 쳐웃어 새끼야? 저요? 왜? 안 했었는데. 히히히 이러고 있었네. 저안 했어요. 웃잖아.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얘 자, f가 부등호로 나와 있으니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fx가 일단 뭐 돼 있어요? 제곱돼 있으니까 이걸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는 거고 이건 해설제 있어요. 필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딱 한 번 이렇게 풀고 나 절대 이렇게 안 풀 거거든요. 그럼 fx 제곱을 하게 되면요.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우리가 양수에서 양수할 때는 제곱하면 변함없죠, 부등호가. 그치? 그래서 제곱하면 4x제곱 16x 더하기 16이 될 거고 벌써부터 하기 싫어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모에 뭐가 필요해요? x제곱 더하기 1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뭐야 왜 다 지웠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자, x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리미트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를 붙였으면 뭐가 생기죠? 등호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얘 리미트 값 계산하면 몇이죠?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4죠. 얘 몇이죠? 4죠. 그럼 얘도 몇이겠어요? 4죠. 이렇게 끝나는 게 정석대로 루트예요. 그 풀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오케이? 자, 얘까지는 좋아. 얘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너네한테 여기 있으려고 착하네. 이런 것도 되게 약한 수준이거든. 진짜 더러면 개더럽거든. 아무튼 막 이게 엄청 더럽게 나와 식이 내신에서.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부터 이 풀이를 따라하면 돼. 자, 딱 너네가 2번 숙제할 때까지만 이렇게 풀어. 2번 숙제할 때까지만. 왜냐면 혹시 몰라. 서술형에 나오면 쓸 수는 있어야 되잖아.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는 쓰지 마세요. 되게 좋아하시네. 쓰셈. 써야 돼. 특히 아이 학교 겨냥해서 냅니다. 동고 사실 뒤 서술형 없어요. 어? 뒤 서술형 없어요. 이 학교 없어? 산업형 생길 수도 있죠. 계속 계속 하신대 그렇게? 그러면은 I 학교, M 학교. I 학교는 필수 대비. M 학교는 뭐 그냥 혹시 모른다 정도? 한 30% 정도? I 모 학교 한 70% 정도? 왜냐면
깎기 개 좋거든 이거. 이것은 애 쓰기 더럽게 귀찮아하거든. 아무튼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풀 거냐. 얘 결국 답 낼 때 뭐야? 얘 값하고 얘 값을 확인하지. 그러니까 얘로 풀 거야. 어차피 얘를 풀 때 뭐해? 이거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에서 나온 값이나 얘에서 나온 값이나 서로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다 했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값을 구하려면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을 하려면 1하고 2, 4, 1하고 돼 있으면 수렴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 오, 말 잘한다. 자, 그래서 어차피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올 거기에 골라. 왼쪽 게 보기 쉬워, 오른쪽 게 보기 쉬워? 왼쪽 게 보기 쉽지. 대입해. 그치? 그럼 무한대니까 어차피 최고 찾으면 보면 되니까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지. 그냥 2x만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x 제곱이잖아. 그럼 답 4잖아. 그치? 봐봐. 얘는 뭐 그럴 가치가 없죠. 그냥 이걸 리미트 붙이면 되니까 바로. 그럼 답 3분의 1. 자, 얘는 x분의 fx라 돼 있죠. 자, 골라. x가 좋아? 3x 플러스 1이 좋아? 3x 플러스 4가 좋아? 3x 플러스 얘가 좋죠. 그럼 x 나누면 분모 x 있겠죠. x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이거 답 3이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제곱 fx가 얘 아니면 얘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근데 저기 fx라고 돼 있지. 그럼 x제곱 뭐 해줘야겠어? 얘한테 주면 되겠지. 분모로.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답이 뭐겠어? 이겠지. 이거 쫄지 말고 얘로 하자? 그럼 뭐래? 제곱하래지. 그럼 4x 플러스 1이지. 딱 뭐인 거야? 3분의 4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렵게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 또 뭐 있어? 뭐 이런 것도 봐. 쫄지 마. 왼쪽 개편에 오른쪽 개편에 딱 봐도 오른쪽이죠? 그럼 fx를 자 x 넘겨요? 2x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여기 2x 제곱분의 1 대입하라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9x 제곱이겠죠. 얘는 2x 제곱이고. 그럼 무한대니까 답이 뭐겠어요? 2분의 f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뭐 절대값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절대값 풀면 돼요. 사이로 정리로 풀면 되겠죠? 5초 안에 답할 수 있는 사람 돼. 27이요. 오, 나왔어. 왜냐면 얘가 무한대 입장에서 3 의미 있니? 없어. 그럼 너네가 이거 사이로 정리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거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fx를 3x로 푸는 거야 그냥. 3x 대입하면 27x 세제곱이잖아. 그럼 답 27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짧게 풀려면 더럽게 짧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암산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 해보시고. 자, 마지막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안 풀어요. 뭐부터 풀어요? 무한대부터 풀어요, 위에. 자, 그리고 둘 다 무슨 함수로 돼 있어요? 찾아야 될 거는? 개수? 차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뭐 가능하면은 수요일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힘들다 싶으시면 그냥 오시고요. 최고로 많이 푼 학생들 한해서 쌤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